챕터 47 적자생존. 적자생존은 학창시절에 배우는데 뜻은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생물이나 집단이 살아남는다는 의미이다. 갈라파고스의 핀치새는 가뭄으로 껍질의 씨가 두꺼워지자 두꺼워진 껍질을 깨먹을 수 있는 큰 부리의 핀치새로 그 개체수를 증가시켰다. 주식도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투자법을 진화시켜서 발전하는 사람이 계속 성장하는 것 같다. 워렌 버핏도 꽁초 투자를 하다가 멍거를 만나 질적인 투자로 진화를 하였고, 평생 IT 투자를 하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80이 넘는 나이에 애플에 투자를 했고, 현재 버크셔 비중 1등 종목은 애플이다. 굉장히 초창기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에 투자할 기회를 놓친 버핏과 멍거는 유연한 사고방식으로 애플에 투자를 하게 되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애플의 기계들이 전자기계가 아니라 누구나 꼭 가지고 다녀야 하는 생필품으로 생각되고, 자신의 손자 손녀들이 절대 애플 이외에는 다른 제품을 쓰지 않을 거예요 라는 대답에 비중을 늘릴 생각을 했다고 한다. 이 글의 제목이 말하는 적자생존은 환경에 적응하는 적자생존이 아니라 잘 적어놓은 자가 살아남는다. 그것의 뜻을 가진 적자이다. 많이 적어놓은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다. 적자생존 더하기 적자생존은 더블 적자생존. 많이 적으면서 적응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그렇다면 무엇을 적어야 하나? 적으면 뭐가 도움이 될까? 하나, 공부하면 보고서를 써야 한다. 혹은 공부하면서 업데이트되는 내용은 모두 적어둔다. 판단 근거도 적는다. 남에게 설명하기 위한 보고서에는 내용이 논리적이어야 하고 설명이 객관적인 자료로 이루어져야 남에게 먹힌다. 그리고 쓰다 보면 내 머릿속에 있던 중구난방하던 스토리들이 정갈하게 정리가 된다. 보고서를 쓰다 보면 느낌이 온다. 이거 안 되겠네? 남을 설득할 자신이 없는 보고서를 쓸 수밖에 없는 자신감이라면 비중을 늘릴 이유가 없다. 포트 1등의 종목은 누가 봐도 이해가 잘 되고 업사이드가 큰 종목이면서 뭔가 높은 비중을 실을 수 있는 데이터적인 근거가 있어야 높은 비중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처음 공부했을 때의 상황과 시간이 지나면서 데이터가 업데이트된 상황이 다른 결정을 유도할 수도 있다. 좋은 데이터라면 비중 확대, 나쁜 데이터라면 비중 축소. 이런 과정들을 모두 적어두어야 나중에 피드백할 때 정확한 피드백으로 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성공하면 성공 과정 피드백, 실패하면 실패 원인 분석 피드백. 피드백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 적자 생존에서 적자 생존으로 이어진다. 더블 적자 생존. 둘, 블로그나 카페 혹은 모임에서 좋은 글을 보면 링크로 남기지 말고 내 비밀 노트에 저장. 블로그나 카페 혹은 현재 몸담고 있는 모임에 좋은 분석글이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글이 있다면 그 글에 링크만 적어 놓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 블로그 주인장이 언제 마음이 변해서 블로그를 셧다운할지도 모르고 내 아이디가 해킹되어서 카페에 광고글 과다 게시로 탈퇴될 수도 있고, 내가 참여하고 있는 모임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탈퇴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원본을 캡처를 하건 문서로 변환해서 저장을 하건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곳은 즐겨찾기를 해놓건 적어놓아야 한다. 이렇게 내 노트로 잘 적어두고 공부를 해야 내 나와바리가 넓어진다. 이 나와바리가 멍거가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의식구조 격자 모델의 가로축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봐야지 하면서 링크만 저장해 놓기보다는 지금 보면서 공부하고 반드시 다시 볼 수 있게 적어두어야 한다. 셋, 인간의 두뇌는 착각을 유발한다. 유명한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 있다. 기억해 놓은 것도 한 달 지나면 20%밖에 남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 놓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세부 내용 데이터가 왜곡된다던가 출처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던가, 혹은 많은 시간이 지나면 종목명만 생각이 겨우 나는 경우도 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많은 매매를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외웠다고 자만하지 말고 잘 적어두어야 한 달이 지났을 때 복습한다던가 6개월이 지났을 때 복습한다던가 해서 장기 저장 공간으로 그 공부 내용을 이동시킬 수 있다.
의식구조 격자 모델은 공부 내용이 장기 저장 공간에 남아있어야 무의식적으로 격자가 발동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넷. 연관관계를 파악하는 훈련을 하는데 이만한 게 없다. 주식시장은 복잡계이고 A라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수많은 B라는 징조들이 일어나는데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예상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A가 이미 일어나고 난 후에는 누구나 B가 보인다. 이것을 사후확신 편향이라고 하는데 누구나 그럴 줄 알았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사후확신 편향이다. 집에서 한일전 축구할 때 감독이 선수를 바꾸자마자 골을 넣으면 그렇지 내가 그 선수로 바꿔야 된다고 했잖아. 감독 내 말 잘 듣네 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바로 대표적인 사후확신 편향이다. 주식은 단기간에는 뉴스, 모멘텀, 테마, 정부 정책, 심리 등에 연동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이익에 연동되는데 단기적인 뉴스 속에서도 장기적인 기업의 이익과 다음 중시 주도주와 연동되는 것들이 있다. A라는 사건이 B라는 심리에 강한 영향력을 주어서 단기간에 굉장히 높은 확률로 사람들의 관심이 모여서 테마를 형성할 것 같다고 예측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을 보통 촉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러 번 이런 촉이 발동되는 사람이면 이건 실력이다. 타고났건 훈련으로 만들어졌건 다가올 미래를 매우 높은 확률로 맞추는 사람은 투자에서도 남들이 가지지 못한 플러스 구강 집행검을 가진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주식 투자는 확률 게임이라고 했는데 높은 확률로 다가올 미래를 맞추는 사람은 자산의 일정 부분은 이와 관련된 종목에 선취매를 하게 되면 큰 부를 이룰 것 같다. 이런 능력이 타고나지 않았다면 뉴스 클리핑을 한 후에 자신의 생각과 예상되는 미래를 꾸준하게 적어놓고 나중에 검증을 하는 훈련을 반복하게 되면 뉴스만 봐도 뭔가 연쇄적으로 미래에는 어떤 일이 생길 것 같다라는 시스템 2차적인 사고가 발생되고 이것을 검증하면서 내 확률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내 객관적인 미래 예측 능력을 평가해 본 후 승률이 높다면 나도 자산의 일정 부분은 이쪽으로 배분하면 된다. 이런 능력이 안 되더라도 미래를 예측해보고 일어날 일을 적어 놓으면 나중에 피드백할 때 기억에 더 오래 남는다. 5. 우연을 인연으로 만들 수 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우연이 오는데 그 우연을 잡느냐 마느냐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 내가 잘 정리해 놓은 글들이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다면 나는 우연처럼 만난 그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공부한 자료를 보내줄 수도 있고 스마트폰으로 내용을 확인하면서 설명해 줄 수가 있다. 혹은 내가 정리해 놓은 글이나 보고서가 블로그에 올라가면 내 블로그 글을 보고 어벤져스 멤버들이 모인 모임에서 초대장을 보낼 수도 있다. 적고 정리하는 데는 공수가 들어간다.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들어가지만 잘 적어 놓으면 적자생존으로 간다.